혹시 여러분, 한강 자전거 도로가 80km 넘는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럼 잠수교가 일부러 물에 잠기도록 설계됐다는 건요. 서울에 살면서도 한강을 스쳐만 지나간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하지만 어느 날 폭우 속 한강 앞에 서게 된 순간 제 생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라 콜린스입니다. 캐나다 토론토의 도시 생태학자로 일하고 있어요. 제가 작년에 경험한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처음엔 저도 믿기 힘들었던 경험이었습니다. 알고 보면 이런 규모의 강이 도시 중심부에 있다는 것 자체가 거의 기적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전 세계 어떤 대도시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규모와 접근성, 활용도를 가진 한강의 진짜 모습, 오늘 제 사연을 통해 함께 발견해 보시죠.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잠깐.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과 사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인천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 끈적이는 습기가 저를 덮쳤습니다. 맙소사, 이게 뭐지? 토론토의 건조한 공기와는 완전히 다른 이 답답한 습도에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마치 사라, 넌 큰 실수를 했어라고 귓속말하는 것 같았죠. 사라 콜린스, 34세, 토론토의 도시생태학자. 온타리오 호수 복원 프로젝트로 상을 받고 뽐내던 제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죠? 서울이라는 낯선 도시에서 6개월간의 교환 연구 프로그램을 왜 수락했을까 후회 막심이네. 택시 기사님, 강남역 쪽으로 가주세요. 어색한 발음으로 준비해온 문장을 내뱉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펼쳐진 풍경은 그저 하나의 높은 빌딩과 번쩍이는 간판들로 가득한 아시아 도시였을 뿐이었죠. 디즈니랜드 같은 네온 사인들. 도대체 어떻게 이런 곳에서 잠을 자는 거지? 토론토 연구소의 디렉터는 아시아에서 가장 혁신적인 도시 중 하나라며 서울을 추천했지만 솔직히 그냥 승진을 위한 해외 경력으로만 생각했죠. 호텔방에 도착해 캐나다 동료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도착했어. 서울은 그냥 시끄럽고 복잡해. 번쩍이는 간판들 사이에서 내 위상은 흐릿한 별 하나쯤 될 듯. 동료는 바로 답장을 보내왔어요. 적어도 맛있는 거라도 있겠지? 저는 눈을 굴리며 답했습니다. 내일부터 수로 관리 시스템을 연구하라네. 아시아의 물은 맛있을지 모르겠지만 주제는 딱 물맛이야. 다음 날 서울도시환경연구원 팀장인 김민준 박사가 저를 환한 미소로 맞이했습니다. 콜린스 박사님, 서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앞으로 6개월 동안 좋은 연구 되길 바랍니다.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악수했습니다. 저도 많이 기대하고 있어요. 완전한 거짓말이었죠. 6개월, 184일, 4416시간. 길고 긴 교정 생활이 시작됐군. 회의실 구석에 앉아 서울시 수로 관리 시스템 브리핑을 듣는 동안 저는 토론토 워터프런트 사진을 몰래 확인하고 있었어요. 온타리오 호수의 석양이 정말 그리웠거든요. 첫 주는 버텨보자. 그렇게 첫 주는 의도적인 고립 속에 보냈습니다. 호텔과 연구소만 왔다 갔다 하며 저는 이 도시와의 접점을 최소화했죠. 점심시간이면 동료들의 오늘은 삼겹살 맛집에 가요. 라는 제안을. 죄송해요. 토론토 본부와 화상회의가 있어서요라는 변명으로 피했습니다. 실제로는 호텔에서 가져온 에너지바를 씹으며 인스타그램만 뒤적이고 있었지만요. 금요일 저녁 김민준 박사가 다시 제게 다가왔습니다. 콜린스 박사님, 주말에 한강공원에 가보는 건 어떨까요? 서울을 이해하려면 한강을 꼭 보셔야 해요. 또 한강 얘기군. 서울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한강에 집착하지? 예의상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거절을 결정했습니다. 감사합니다만 주말에는 논문 작업이 있어서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꼭 가보겠습니다. 실제로는 호텔방에서 넷플릭스를 보며 토론토 맥주를 그리워할 계획이었죠. 맥주라면 맥주만큼은 캐나다가 최고예요. 호텔 창문으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대체 이곳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석사 논문 쓸 때도 이런 무력감은 없었는데. 저 멀리 보이는 강줄기를 무심코 바라봤습니다. 검은 물 위에 반사된 빌딩 불빛들이 마치 별들처럼 반짝였죠. 사진을 찍어 동료에게 보냈습니다. 여기 별로지만 밤에는 그럭저럭 봐줄만 해. 첫 주가 지나고 저는 여전히 서울에 마음을 열지 못했습니다. 이 도시는 저에게 그저 6개월을 버텨야 할 장소, 이력서에 채워넣을 한 줄에 불과했죠. 이런, 내 인생의 6개월이 그냥 흘러가는구나. 하지만 인생은 가끔 우리가 세운 계획을 비웃기도 하죠. 제가 얼마나 큰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닫게 될 순간은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서울에 온 지 3주째, 여전히 이 도시는 저에게 그저 회색빛 빌딩 숲일 뿐이었어요. 호텔방에서 숨어 지내다시피 하며 앞으로 159일만 더 버티자라는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수요일 오후, 김민준 박사가 갑자기 제 책상 앞에 나타났습니다. 콜린스 박사님, 오늘 저녁에 팀 회식이 있어요. 필참입니다. 필참? 이거 거절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닌데. 물론이죠.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투덜거렸습니다. 그래, 이런 것도 국제 경험이라고 해야지. 여러 나라의 술자리 문화 비교 논문을 쓸 수도 있잖아. 퇴근 시간이 다가오자 하늘이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연구소의 TV에서는 기상캐스터가 연신 오늘 밤 기록적인 폭우가 예상됩니다라고 경고했지만 김민준 박사는 괜찮아요. 이 정도는 우리에겐 가랑비예요라며 웃어넘겼습니다. 회식 장소로 가는 도중 갑자기 하늘이 갈라졌습니다. 말 그대로 하늘에서 물통을 뒤집어 엎은 것 같은 비가 쏟아졌어요. 아, 이거 좀 심하네요. 김민준 박사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회식 테이블에 앉았지만 빗소리가 너무 커서 대화가 거의 불가능했어요. 창문 너머로는 거리가 순식간에 강이 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우산이 뒤집히는 것도 모른 채 허둥지둥 뛰어다니고 있었죠.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만 돌아가 봐야 할 것 같아요. 식당을 나서는 순간 제 머리 위에 작은 접이식 우산은 바로 항복했습니다. 세상에, 폭포수 같은 비가 저를 순식간에 흠뻑 적셨어요. 5만 원짜리 헤어스타일이 엉망이 됐군. 대단해, 서울. 택시를 잡으려 했지만 길가의 모든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세 대의 택시가 지나간 후에야 알아차렸습니다. 아, 이런 날엔 택시가 안 잡히는구나. 완벽해. 정말 완벽한 하루야. 비를 맞으며 방향도 없이 걷다가 문득 눈앞에 거대한 물줄기가 보였습니다. 강이었어요. 폭우 속에서 제 앞에 펼쳐진 한강은 마치 거대한 바다 같았습니다. 이게 진짜 도시 한복판이라고. 와, 이건 놀라운데. 멀리 다리가 보였습니다. 마포대교라는 이름이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다리 아래로 피할 수 있을 것 같았죠. 다리 아래에 도착하자 이미 몇몇 사람들이 비를 피해 모여 있었습니다. 빗물에 흠뻑 젖은 제 모습은 꼭 수영장에서 막 나온 사람 같았어요. 토론토였다면 이런 폭우에 온타리오 호수가 범람했을 텐데. 의외로 한강은 여전히 침착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물은 분명 불어났지만 제 방은 충분히 높았고 물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완전 홀딱 젖으셨네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카메라를 든 젊은 남성이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죠. 유창한 영어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네, 물고기가 된 것 같네요. 머리카락에서 뚝뚝 떨어지는 물을 털어내며 대답했습니다. 외국에서 오셨나요? 네, 캐나다 토론토에서 왔어요. 빗물 샤워는 계획에 없었는데 말이죠. 아, 토론토. 저는 정재현이라고 합니다. 환경 다큐멘터리 작가예요. 한국 날씨에 적응하기 힘드시겠네요. 여름엔 이런 폭우가 자주 와요. 장마철이거든요. 정말 공교롭네. 다큐멘터리 작가를 만나다니. 운명의 장난인가? 정재현은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지금 한강을 보고 계시죠? 놀랍지 않나요? 이런 폭우에도 범람하지 않아요. 서울의 수로 관리 시스템이 정말 뛰어나거든요. 또 한강이야. 서울 사람들은 정말 이 강에 미쳐 있나 봐. 수로 관리 시스템이요? 비에 흠뻑 젖은 상태에서도 직업병이 발동했습니다. 네, 한강은 그저 강이 아니에요. 서울의 심장이자 도시 공학의 걸작품이죠. 정재현의 말에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너무 과장된 표현이었거든요. 캐나다인들도 항상 자국의 것을 최고라고 하시나요? 정재현의 질문에 온타리오 호수는 세계적인 자연의 경이로움이라고들 하죠. 생각보다 날카로운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정재현은 상처받은 기색 없이 웃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한강의 폭은 평균 1km가 넘어요. 토론토의 온타리오 호숫가는 어떤가요? 잠시 침묵했습니다. 잠깐만요. 정말 1km라고요? 농담이죠? 믿기지 않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폭우 속에서도 분명히 강의 규모는 상상 이상이었어요. 제가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날씨가 좋은 날 한강을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연구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거절하려 했지만 문득 호기심이 일었습니다. 지금까지 3주 동안 연구소와 호텔만 오가며 진짜 서울을 보지 못했죠. 알겠어요. 하지만 순전히 학술적인 호기심 때문이에요. 이렇게 말하며 자존심을 지켰지만 사실 이 우연한 만남이 제 서울 생활에 작은 변화를 주기를 은근히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호텔방에 돌아와 창 밖으로 여전히 비가 내리고 멀리 한강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머리를 말리면서 처음으로 한강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봤습니다. 그리고 정재현의 명함을 손에 들고 잠시 고민했죠. 순전히 학술적인 호기심 때문이야. 내가 이런 우연한 만남에 흔들릴 사람은 아니잖아. 하지만 속으로는 기대감이 자라고 있었어요. 진짜 1km 폭의 강이라면 이건 정말 독특한 사례가 될 수도 있겠는데. 주말이 되자 갈등했습니다. 정재현에게 연락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제 손가락은 이미 메시지를 쓰고 있었지만 머릿속에선 너 미쳤어? 낯선 남자를 따라가게 하는 경고음이 울렸죠. 결국 금요일 저녁 3번이나 문자를 썼다 지웠다가 전문적 호기심이라는 명목 하에 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라 콜린스입니다. 한강 투어 제안 기억하시나요? 아직 유효하다면 내일 어떨까요? 다음 날 아침 10시 여의도 한강공원 입구. 제 예상과 달리 정재현은 정장이 아닌 편안한 티셔츠와 청바지 차림이었고 자전거 2대를 가리켰습니다. 오늘은 자전거로 한강을 따라 이동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자전거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전거 탄 게 대학 시절인데. 걱정 마세요. 이곳 자전거 도로는 초보자에게도 완벽해요. 초보자라고? 난 대학 대표 사이클 팀이었다고. 자존심이 조금 상했지만 곧 자전거에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강변을 따라 펼쳐진 자전거 도로를 보는 순간 제 입이 저절로 벌어졌어요. 세상에. 이게 다 자전거 도로예요? 끝없이 이어지는 넓은 자전거 전용 도로가 강변을 따라 완벽하게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한강 자전거 도로는 총 80km가 넘어요. 서울 전체를 자전거로 한 바퀴 돌 수 있을 정도죠. 80km라고요? 도시 중심부에. 믿기지 않았습니다. 토론토의 워터프런트 트레일이 자랑스러웠는데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어요.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동안 제 심장은 속도만큼 빠르게 뛰었습니다. 답답한 연구실에서 벗어나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니 3주 만에 처음으로 서울에 있다는 게 즐겁게 느껴졌습니다. 첫 번째 정차 지점에서 정재현은 강 전체를 볼 수 있는 전망대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풍경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게 정말 도시 안에 있는 강이라고요? 강은 너무나 넓었고 양쪽으로 고층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지만 강변에는 공원과 산책로, 운동시설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한강의 폭을 실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지점에서 한강의 폭은 약 1.2km입니다. 온타리오 호수가 거대하지만 도시 안에서 이런 넓은 강을 온전히 활용하는 경우는 드물죠.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뭘 보고 있었던 거지? 한강은 도시 내 하천으로는 놀라울 정도로 넓었습니다. 그저 크기만 큰 게 아니라 강 주변의 공간 활용도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서울 내에만 31개의 다리가 한강을 가로지르고 있어요. 토론토는 어떤가요? 토론토의 도심 수로에는 그 절반도 안 되는 다리가 있었습니다.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죠. 솔직히 조금 부끄러웠어요. 이런 건 분명 배워야 할 사례인데. 내가 3주 동안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다니. 잠실 방향으로 더 이동하면서 정재현은 한강의 역사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놀랍게도 1970년대만 해도 한강은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었어요. 공장 폐수, 생활하수가 그냥 방류되었죠. 하지만 서울시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지금은 상당히 깨끗해졌어요. 그렇게 빨리요? 온타리오 호수도 오염 문제가 심각했지만 정화에는 수십 년이 걸렸는데 멀리 요트가 한강을 가로지르는 모습이 보였고 윈드서핑을 즐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도시 중심부에서 이런 수상 스포츠를 즐길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도시 한복판에서 요트를 탄다고요? 진짜 농담 같은데. 수영은 금지되어 있나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정재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안전상의 이유로 대부분의 구간에서 수영은 금지되어 있어요. 하지만 보시다시피 다른 방식으로 강을 충분히 즐길 수 있죠. 점심시간이 되자 정재현은 강변의 작은 식당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창가자리에 앉아 한강을 바라보며 비빔밥을 먹었습니다. 토론토에서는 말을 시작하다 잠시 망설였습니다. 온타리오 호수변에서 이런 건 상상도 할 수 없어요. 도심에 이렇게 넓은 공간도 없고 사람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물가를 즐기지도 않아요. 처음으로 솔직한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정재현은 놀란 표정을 짓더니 곧 미소를 지었어요. 우와, 콜린스 박사님이 서울에 대해 긍정적인 말씀을 하시다니. 에이, 그냥 살아라고 불러요. 여기선 딱딱한 박사가 아닌 것 같네요. 자전거를 타며 바람을 맞으니 벌써 마음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었어요. 오후 일정은 더 놀라운 장소들로 이어졌습니다. 뚝섬 한강공원에서는 인공 해변과 수상 스포츠 센터를 보았고 해가 저물기 시작할 무렵 우리는 선유도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예전에 정수장이었던 곳을 공원으로 재탄생시킨 곳입니다. 산업시설을 문화공간으로 재활용한 좋은 사례죠. 정수장의 콘크리트 구조물을 그대로 살린 공원의 디자인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건 대단하네요. 제 논문 주제로 완벽한 사례예요. 도시생태학자로서 이런 공간 활용에 깊은 관심이 생겼습니다. 태블릿을 꺼내 사진을 찍고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관광객이 아니라 연구자로서의 제 본능이 깨어난 거죠. 자료를 모으시는 건가요? 정재현이 물었습니다. 네, 이 특별한 사례를 토론토 동료들에게 보여주려고요. 솔직히 이렇게 다양한 활용 방식은 본 적이 없어요. 전문가적인 태도를 유지하려 했지만 내심 이미 한강의 매력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강이 아니라 살아있는 도시 시스템이야.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제 머릿속은 온통 오늘 본 풍경들로 가득했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서울 야경도 왠지 다르게 보였어요. 지금까지 내가 봐온 서울은 진짜 서울이 아니었구나. 한강을 보니 어떠세요? 정재현이 물었습니다. 솔직히 충격적이에요. 잠시 망설이다 진심을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우물안개구리였는지 깨닫게 되네요. 토론토의 수변 공간이 세계 최고라고 믿었는데 모든 도시는 각자의 매력이 있죠. 토론토도 분명 아름다울 거예요. 맞아요. 하지만 제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이렇게 도시와 강이 공존하는 방식은 정말 배울 게 많네요. 호텔방에 돌아온 후 처음으로 연구소에서 받은 한강 관련 자료들을 꺼내 열심히 읽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연구가 시작된 느낌이었어요. 3주 동안 뭐 한 거지? 내 편견이 이렇게 강했다니. 한강 투어 이후 제 일상에 미묘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연구소에서 더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동료들과 점심을 함께하며 한국 문화에 대해 알아가기 시작했죠. 이제 토론토를 그리워하는 대신 서울의 새로운 면면을 발견하는데 흥미를 느꼈습니다. 서울은 나를 가르치고 있어. 내가 배우러 온 거였는데 내 오만함이 이걸 막고 있었구나. 6월이 끝나갈 무렵 김민준 박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연구실에 들어왔습니다. 콜린스 박사님, 기상청에서 경보가 왔어요.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된대요. 특히 내일은 집중호우 경보가 발령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장마요? 검색할 생각도 않고 바로 물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모른 척하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김민준 박사가 대답했습니다. 한국에는 매년 여름마다 2, 3주간 지속되는 집중적인 우기가 있어요. 폭우가 계속되는 시기죠. 매우 흥미로워졌어요. 이런 기후 패턴이 도시 설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궁금했죠. 다음 날 점심시간에 이승훈 연구원이 들떠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살아. 큰일 났어요. 아니, 그러니까 대단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잠수교가 지금 물에 잠기기 시작했대요. 보러 갈래요? 처음으로 동료가 제 이름을 부르는 걸 듣고 놀랐지만 그보다 더 놀란 건 제가 바로 가방을 들고 일어났다는 사실이었죠. 당연하죠. 어서 가요. 연구소 차량으로 한강변에 도착했습니다. 도로변에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우리는 차에서 내려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세상에, 이게 뭐야?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평소에는 차량이 지나다니던 다리가 지금 눈앞에서 물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어요. 다리의 절반 이상이 이미 물에 잠겨 있었고 한강의 수위는 산책로까지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건 재난 아닌가요?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승훈이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이 다리는 애초에 물에 잠기도록 설계됐어요. 놀랍죠? 뭐라고요? 일부러 잠기게 만든 다리라고요? 네, 잠수교는 수위가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물에 잠기도록 설계됐어요. 그래서 물이 넘쳐 흐를 수 있게요. 한강의 홍수 관리 시스템 중 하나죠. 도시 생태학자로서 저는 경이로움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토론토의 돈강이나 험버강이라면 주변 지역이 심각한 홍수 위험에 노출되었을 텐데 한강은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이거 천재적이네요. 자연을 억지로 통제하려 하지 않고 자연의 흐름을 설계에 반영한 거잖아요. 맞아요. 이런 폭우에도 주변 지역 침수가 최소화되는 이유 중 하나죠. 물론 일부 저지대는 침수되기도 하지만 한강의 넓은 폭 덕분에 물을 분산시킬 수 있고 다양한 수위 조절 시설들이 있어서 대규모 홍수는 상당히 잘 통제되는 편이에요.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저는 제 연구 노트를 펼쳐놓고 열정적으로 메모했습니다. 이제 한강은 단순한 지형지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도시 시스템, 연구 가치가 충분한 대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김민준 박사의 제안으로 한강사업본부를 방문했어요. 이곳에서는 한강의 수위, 수질, 시설 관리 등 다양한 측면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우와, 이건 정말 통합관리 시스템이네요. 제가 감탄했습니다. 토론토에서는 여러 부서가 나눠서 관리하다 보니 효율성이 떨어지는데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강이 서울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에 대한 자료였습니다. 홍수 방지뿐만 아니라 가뭄시 수자원 공급, 도시 열섬 현상 완화, 생태계 보존 등 한강이 서울에 기여하는 다양한 측면을 보여주는 역사적 데이터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1990년대 이후 한강 르네상스 사업을 통해 한강은 크게 변모했습니다.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오염되었던 수질이 개선되고 생태계가 회복되었으며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공간으로 탈바꿈했죠. 데이터를 보면서 갑자기 제 입에서 뜻밖의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온타리오 호수는 토론토에 이런 방식으로 도움이 될 수 없을 거예요. 우리는 너무 호수를 관광 자원으로만 생각했지 도시 인프라로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어요. 김민준 박사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 역시 제 말에 스스로 놀랐습니다. 토론토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제가 이런 말을 하다니요. 마치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연구소로 돌아오는 길에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완전히 달라 보였어요. 이제 이 도시는 그저 강이 있는 도시가 아니라 강과 함께 진화한 유기체처럼 느껴졌습니다. 한강은 서울의 부속품이 아니라 서울의 정체성 그 자체였습니다. 서울의 장마가 끝나갈 무렵 저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변화해 있었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호텔 창문으로 한강을 바라보는 것이 습관이 되었고 주말마다 한강공원을 찾아 자전거를 타는 것이 일상이 되었죠. 사라, 자전거 실력이 많이 늘었네요. 정재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말마다 만나 한강의 다른 구간을 탐험했어요. 이제 내가 토론토로 돌아가서 자전거 도로 확장 운동을 벌여야 할 것 같아요. 농담처럼 말했지만 사실 진지한 생각이었습니다. 서울에 온 지 5개월, 체류 기간이 한 달 남짓 남았을 무렵 저는 한강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서울시에서 개최 예정인 동아시아 도시 수자원 관리 컨퍼런스에 김민준 박사가 저를 깜짝 발표자로 추천해 주었습니다. 사라, 이번 컨퍼런스의 북미 전문가로서 한강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해보는 건 어떨까요? 아시아 각국의 전문가들에게 한강의 가치를 알릴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저요? 처음에는 놀라서 망설였습니다. 제가 겨우 몇 개월 공부한 걸로 발표를 해도 될까요? 당신만큼 열정적으로 한강을 연구한 외국인은 보지 못했어요. 또 외부자의 시선이 주는 객관성도 있고요. 이 제안이 제 경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란 생각이 들었지만 그보다 한강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발표 준비를 위해 밤낮 없이 일했어요. 정재현은 다큐멘터리 영상 자료를, 이승훈 연구원은 수질 데이터와 홍수 관리 시스템 자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김민준 박사는 제 발표 연습을 도와주었죠. 컨퍼런스 당일 여의도 국제회의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무릎 위에 올려진 발표 자료를 다시 훑어보며 긴장했습니다. 전문가들 앞에서 떨릴 것 같아요. 걱정 마세요. 당신의 열정이 모두에게 전해질 거예요. 놀랍게도 회의장에 도착하자 토론토 본부에서 2명의 동료가 로비에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제니퍼, 마이클, 어떻게 여기에? 디렉터가 보냈어. 내 발표가 과연 얼마나 객관적인지 보라고. 제니퍼가 장난스럽게 말했지만 그 속에 진실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저는 외국인의 시각에서 본 한강의 도시 생태학적 가치라는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저는 처음 서울에 왔을 때 한강을 그저 서울을 가로지르는 평범한 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온타리오 호수만큼의 가치가 있을까 의심했죠. 청중 사이에서 웃음이 터져나왔고 그것이 제 긴장을 풀어주었습니다. 제 편견과 오만함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한강을 제대로 경험하기 전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준비한 슬라이드를 통해 한강과 세계 주요 도시, 하천들의 비교 데이터를 보여주었습니다. 강의 폭, 다리 개수, 자전거 도로 길이, 공원 면적, 접근성, 수질 지표, 홍수 관리 능력 등 모든 측면에서 한강의 특별함을 객관적 수치로 설명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잠수교와 같은 혁신적 설계입니다. 홍수 시 자연스럽게 물에 잠기도록 설계된 이 다리는 자연과 공존하는 도시 인프라의 완벽한 예시입니다. 발표가 끝나자 박수 소리가 컨퍼런스 홀을 가득 채웠습니다. 질문 시간에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질문이 쏟아졌고 저는 자신감 있게 답변했습니다.
토론토 동료 제니퍼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사라, 정말 놀라워. 내 보고서를 읽었을 때는 과장된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직접 보니 이해가 돼. 이건 정말 대단한 도시 시스템이야. 그렇지. 처음엔 나도 믿지 못했어. 디렉터한테 뭐라고 보고해야 할지 모르겠네. 마이클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실만 말하면 돼. 한강이 얼마나 놀라운지. 컨퍼런스 마지막 날 패널 토론에서 한 청중이 질문했습니다. 콜린스 박사님, 서울에서의 경험이 당신의 도시 생태학 철학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잠시 생각한 후 저는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저는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며 서울에 왔습니다. 온타리오 호수만큼 완벽한 도시 수변 공간은 없다고 확신했죠. 하지만 지금은 제 오만함이 얼마나 큰 장벽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도시와 자연의 관계는 단순한 공존이 아니라 서로를 풍요롭게 하는 상호작용이어야 한다는 것을요. 한강은 그 가능성을 보여준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컨퍼런스는 성공적으로 끝났고 특히 기쁜 소식은 토론토 시의회에서 온타리오 호수변 재개발 계획에 한강의 사례를 참고하기로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니퍼가 귀국 전 공항에서 알려주었죠. 온타리오 한강 협력 프로젝트를 기획 중이야. 내가 주도적으로 참여했으면 해. 디렉터도 내 발표를 영상으로 봤는데 감명받은 것 같아. 정말 그 완고한 사람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래, 뭐라고 했는지 알아. 사라가 현지화된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좁은 시야를 가지고 있었나 보다라고.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한강을 찾아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정재현, 김민준 박사, 이승훈 연구원 모두 강변에 나와 있었습니다. 콜린스 박사님, 아니, 사라, 곧 다시 볼 수 있겠죠? 김민준 박사가 물었습니다. 네, 반드시 돌아올 거예요. 이제 한강은 제 인생의 일부가 되었으니까요.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처음엔 이곳이 6개월 형량처럼 느껴졌는데 지금은 떠나기가 싫네요. 정재현이 작은 선물 상자를 건넸습니다. 이건 한강의 작은 조각이에요. 토론토에서도 항상 기억하길 바라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모두에게. 비행기가 이륙하자 창밖으로 한강의 전체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서울을 동서로 가르는 거대한 물줄기. 그것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도시와 사람,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노트북을 꺼내 새 문서를 열었습니다. 제목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한강 세계 도시하천의 새로운 기준. 이 연구는 앞으로 제 경력의 중심이 되고 제가 서울로 다시 돌아올 이유가 될 것입니다. 한강이 저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때로는 익숙한 곳을 떠나 새로운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볼 때 그리고 자신의 편견을 내려놓을 때 가장 소중한 깨달음을 얻게 되니까요. 지금까지 캐나다 도시생태학자 사라 콜린스의 사연이었습니다. 작년 서울을 방문했던 사라는 지금 토론토와 서울을 오가며 온타리오 한강 협력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다고 하네요. 처음에는 냉소적인 눈으로 한강을 바라보다가 그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자신의 편견을 깨뜨린 사라의 사연이 우리에게도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너무 가까이 있어 그 가치를 미처 알아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지요. 서울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폭 1km의 강, 31개의 다리, 80km가 넘는 자전거 도로, 그리고 시민들의 일상 속에 살아 숨쉬는 한강.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이 도시의 심장이 바로 우리 곁에 있습니다. 이번 주 주말에 한강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도 한강의 가치를 다시 한번 느껴보는 시간이 될 테니까요. 지금까지 감동서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